계속해. 어. 자,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보겠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장님이 내한테 나를 왜 보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간에 좋다, 한번 만나보자 해서 저는 이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 얘기가 그날 점심 때였어요. 점심 때 날 부르더니,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정 교수님, 우리 그 뭐 햇반이라든가 우리 브랜드가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우리 CJ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가 매출을 갖다 가장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소비재 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다 보면은 이렇게 판촉이라든가 뭐 가격 판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하시네요 하면서 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저희들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 해본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거의 그 CJ 브랜드의 매출의 거의 80% 정도가, 80% 정도가 무엇에서 결정되냐면 판촉비에서, 판촉비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막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매출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15개 브랜드 있지만 이 15개 브랜드의 BM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판촉비를 좀 더 받을까? 내가 어떻게 판촉비를 갖다가 사장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사장한테 좀 판촉비를 좀 많이 받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CJ 같은 경우 지금 BM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판촉비를 위에 있던 사장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받은 판촉비로 그냥 매출을 갖다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인이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80%,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요. 매출이 결정되는데 어떤 요소 하나가 80% 결정한다 하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CJ 같은 경우 뭐 햇반 같으면 햇반에 이제 그 판촉비라도 어떻게, 연간 판촉비라도 어떻게 쓸 거죠? 이것만 잘 짜면은 거의 매출의 80%를 갖다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BM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달성해야 될 매출의 거의 80%를 갖다 판촉비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위했던 판촉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BM들한테 가능한 좀 골고루 좀 뭐랄까 판촉비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판촉비를 갖다가 그 BM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이 BM들이 자기가 남대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자기가 온갖 자료를 다 준비해 오는데, 이 BM들이 왜딴 자기들 BM을 판촉비를 많이 받아가려고 온갖 난리다 다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BM들이 그렇게 막 온갖 난리다 다 치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거 판촉비를 갖다가 햇반은 많이 줄 수도 없고, 햇반이라고 누가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뭐 한술에 더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BM들 간의 어떤 그런 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줄 것인가, 또 그걸 차이를 갖다 무엇을 기준으로 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죠? 아니 사람 보고 이렇게 줬다 하면 진짜 나중에 뭐 인간 보고 줬다는 그런 안 좋은 소리까지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판촉비를 갖다가 저렇게 그 사람을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도 나중에 온갖 욕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BM을 갖다가 BM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저 갖다 줘야 되냐. 근데 현재 사장은 뭐냐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연말만 되면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쫓겨다녀요. 이쪽. BM들 안 보려고 피해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 교수님한테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정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케팅 엔지니어링 걸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광고비나 이런 거 갖다가, 광고나 판촉비를 갖다가 그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판촉비별로 BM 브랜드별로 판촉비를 갖다 적정 판촉비를 갖다 배정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 교수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부른 겁니다. 이렇게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려는 걸 갖다 제가 이미 이 마케팅 엔지니어에서 하고 있거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문제인데 왜 데이터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BM 같은 그 CJ 같은 경우도 그 BM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판촉비 갖다 많이 받아오겠지만은 사장한테서 많이 받아오겠지만은 돈을 많이 받아오는 거하고 실제 돈을 갖다 넣는 거하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햇반에서 가령에 들면 뭐 100을 갖다 판촉비로 받아왔다 하더라도 100억을 그대로 다 판촉비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억 판촉비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내년도 1년도 지나고 나서 그때 내 책임져야 되는 게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100억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매출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받을 때는 돈을 많이 받았지만은 넣을 때는 적게 넣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을 다 빼버리고 가장 액수를 갖다 적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CJ 전략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BM을 하시던 분들이 다 왔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원래 그 판촉비를 갖다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 정리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두 달 정도만 두 달 정도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두 달 뒤에 내가 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별 총체적 판촉 효과 비교, 이게 바로 그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가 쓴 거예요. 쓴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보시면은 본 조사에 사용된 판촉 자료는 뭐냐면 각 브랜드 BM과 논의를 통해서 산출된 2006년도 6월달에서 2007년도 8월달 사이에 12개월 자료를 갖다 사용했습니다.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보시면 매출 데이터가 있죠. 판촉비, 원가, 그리고 판촉비 봐요. CJ 같은 경우 판촉비 보면 별 희한한 것들 다 있습니다. CM 직접비, SU 직접비, MD1 수수료, 원가 반영, 영업주의. 이게 뭐냐면은 BM들이 판촉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 많이 받아온 걸 갖다 가난 적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이게 다양한 이런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광고비가 있고 뭐 BTL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판촉비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판촉비의 어떤 그런 광고, BTL의 매출 효과. 광고란 거는 일반 판촉비와 다른 거죠. 그죠? 광고비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매출 효과가 딱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예, 내가 하나 보여줄 게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시면은, Y축 보시면은, 햇반 매출액입니다. X축은 뭡니까? 햇반의 총 판촉비예요. 그죠? 햇반의 총 판촉비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거 보이죠? 그죠? 예. 데이터 점이 포인트가 몇 개 있냐면 이게 포인트 12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1년 동안의 기간을 사용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12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회기 분석을 하는데 이거 한번 봐요. 회기 분석을 하는데 회기 분석 보면 이게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비선형이죠. 그죠? 이게 선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고 이 비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선형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비선형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거 오목입니까? 볼록입니까? 이게 볼록이고 이게 오목이죠. 그죠? 오목 함수입니다. 오목 함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오목 함수구나. 2차 오목 함수구나. 대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오목 함수 갖다 이렇게 선형 함수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이 밑에 이게 매출 있지 않습니까? 매출 이꼬르 독립변수 판촉비죠. 판촉비하고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출 이꼬르 이거에다가 판촉비 1차 함수 오빠 왜 자꾸 이렇게 튀냐?
판촉비 제곱입니다. 그죠? 제곱 1차 함수 상수죠. 예. 그리고 매출입니다. 2차 함수죠. 전형적인 2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2차 함수를 갖다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한번 봐요. 이 선이 이 데이터 포인트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를 대부분 같이 통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 데이터 포인트를 다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편에 한번 봐요. R스퀘어입니다. R스퀘어. R스퀘어라는 게 뭐냐면은, R스퀘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회귀 분석을 할 때 그 회귀 분석이 얼마나 데이터 포인트를 잘 대변하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R스퀘어 같은 경우는 1하고 0 사이인데, 그죠? 이 R스퀘어 값이 얼마입니까? 0.8525입니다. 0.8525. 아까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브랜드는 거의 80%가 매출이, 판촉비가 매출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80%가 대부분 다 뭐냐면 이 판촉비가 결정합니다. 85%에 정확하게 85%를 판촉비가 매출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아, 이 데이터 포인트 이 선이 잘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잘 대변하고 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차 함수 비순형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비순형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그 판촉비 12달 판촉비 데이터, 매출 12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판촉 회귀 분석을 이용한 그 분석입니다. 자, 그다음에